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사이클의 1타 쌍피입니다. 드디어 긴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 우리 구독자님들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시라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로봇 테마에 속한 종목들을 가지고 특이점이 보이는 종목들의 관점 설명을 한 번씩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8월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을 많이 추천드리게 된 것 같은데 그만큼 로봇 테마주들의 흐름이 꽤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장이라도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과 반대로 아직까지 매물대가 남아있는 종목들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로봇 테마주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종목을 진입해야 할지 아마 한눈에 보일 수 있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꼭 오늘 영상 꼼꼼히 체크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 여러분들의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만큼은 계속 놓지 말고 잡아가라고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있었죠. 아마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이때쯤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절대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어떠한 특이점이 보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때부터였죠. 이때 이 먹구름 존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삼성 SDI는 상승 초입의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제 돌파하려고 했던 이때 이 윗꼬리가 아주 중요해요. 이 윗꼬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해야지 상징적인 의미, 즉 시세 초입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48만 3천원 라인 구간을 지난주 금요일날 확실하게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구간에서 분명히 흔들다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건 세력의 마음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정은 어찌됐던 간에 앞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상승은 아마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이 정고점까지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흐름의 차트 흐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삼성 SDI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특이점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3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정말 처음으로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 것인지를 콕 집어서 예상 흐름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특이점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종목 이거 꼭 확인하시면은 앞으로의 전략 짜나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이 온코테라퓨틱스 주가 방향제 알려달라고 15,800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당일에 말씀드릴 그런 강의 주제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관점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로봇 테마와 연동지어서 제가 잡아야 할 종목과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에 처음으로 상장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력반 영역을 지지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죠. 여기에 고점이 생기고 나서 여기에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일단은 조정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구름존으로 변하면서 먹구름존도 상당히 팽창이 된 상태고 이제 수축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주가의 선행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이제 시세 초입으로 즉 변곡점으로 이제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돌파한 흐름의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고 그 종목들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지금 현재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지를 봐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두리 양시장에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은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돼야지 그게 돌파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흐름만 봐서는 돌파할 것 같지만 매물대를 아직까지 소화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예측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 얼마죠? 최종적으로 16,000원인데 여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윗골이 달린 이 고점 최종적으로 16,800원 요 구간을 일단 돌파하고 나서 안착이 돼야지 그때부터는 조만간 한번 크게 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일단은 저 매물대를 소화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정말 중요한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그 중요한 매물대는 뭐냐면요.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중요한 변곡점에 해당하는 그런 매물대거든요. 그런 매물대들이 소화가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됐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한라캐스트를 한번 보자고요. 한라캐스트도 물론 당연히 이 구간에서 먹구름이 팽창된 이후에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 돌파한 모습이 나왔죠. 단기간에 퍼포먼스한 흐름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근데 여기에요. 세력 이탈선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이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변곡점에 해당하는 그런 매물대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계속 잘 돌파하다가 이 구간에서 딱 걸린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내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이제 매수 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돌파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돌파한 다음에 안착이 돼야 된다는 거, 안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퍼포먼스가 나온 이 급등 시세만 봐서는 더 갈 수 있겠는데? 대장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매물대라는 걸 우리가 한 번 정도 검토해 본다면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바닥 찍고 다시 한번 턴을 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런 구간들 13,150원 그리고 15,100원 이 두 개의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안착이 돼야지 얘들은 추가적인 상승, 즉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라캐스트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현대입스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라캐스트랑 비슷하잖아요. 세력선과 세력 이탈선이 생겼어요. 그리고 먹구름이 생겼어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도 최근에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를 계속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조만간 물량 소화가 되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저항 라인으로 밀리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실망 매물 없이 누군가가 계속 이 위에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조만간 이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현재 차트만 봐서는 돌파를 한 흔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현재까지는 그냥 저항대에 맞물려서 돌파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를 한 이후에 안착하면 그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벽두들기니까 돌파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은 나는 이미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확인을. 자, 마음의 AI를 한번 좀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먹구름 상단 라인을 돌파했지만 이런 세력 이탈선을 결국엔 돌파를 못하니까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돌파를 못하면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돌파를 한 이후에 안착이 돼야지 그걸 보고 나서 우리는 매수 진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매수 기회 안 준다?
그럼 버려야 돼요. 세력들이 우리한테 잡지 말라는 암묵적인 경고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잡으면 안 되는 거고, 현대엠스도 마찬가지로 돌파할 것 같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수가 하락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결국엔 돌파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 사살 이후에 우리는 진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코스모 로보틱스도 아마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코스모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19,600원 요 구간이 아주 중요한 매물대다. 요거를 돌파 못하면 결국엔 현대임스처럼 이 밑에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는 모습을 봐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19,600원 돌파하고 나서 안착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냥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엔젤 로보틱스 어떤가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먹구름이 있고 세력선과 세력 이타선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받다가 결국 이런 구간들 돌파하니까 지지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들어갈 구간은 요런 구간이라고요. 요런 구간. 여기에서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는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만큼의 상승 캐파가 생긴다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요 정도만큼의 상승 캐파가 생긴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때요? 먹구름이 상당히 팽창됐다가 이제 축소되고 있어요. 하지만 먹구름의 상단 라인 돌파했나요? 세력 이타선은 지금 돌파를 했죠.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요. 하지만 그 두 번째 관문, 아직까지 여기는 돌파를 못했다는 거예요. 돌파가 된 이후에 안착해야 된다. 그 구간에 대한 마지노선이 얼마예요? 지금 딱 정확하게 매물대를 말씀드리면은 25,300원과 23,800원 요 두 개의 가격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때요? 클로봇 앞에 이렇게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계속 돌파한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먹구름의 상단 라인 돌파 못했잖아요. 그쵸?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돌파한 이후에 보시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돌파가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매물대로 봐야 돼요? 여기 먹구름의 상단 라인에 돌파했던 이 흔적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매물대가 될 수 있어요. 그 구간이 49,580원 그리고 56,450원 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아마 먹구름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 여기까지는 탄력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아마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대로 되는지.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신규 매수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한 흔적을 보고 나서 안착한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 가격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돌파를 해서 안착을 되면은 잡고 나서 정고점 돌파까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끊고 잡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자, T로보틱스 어때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 돌파했나요? 윗꼬리를 한 번 정도 돌파하려다가 이 세력 이타선과 맞물리면서 돌파를 못했죠. 넘어야 될 곡선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구간들을 어떠한 수급으로 빵 돌파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관심 종목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애들은 같은 로봇주여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안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대동 보세요, 대동.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세력 개입 신호 나온 이후에 요만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 가다가 최대한 세력 이타선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서마저도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세력 이타선을 이타시켰네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작업들이 세력들이 이뤄낸 그런 작업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얘는 결국엔 개미 털기를 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큰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입해야 될 구간은 확실하게 이런 구간들을 돌파된 이후에 그때 들어가도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흔드는데 괜히 내 심리만 자극시키고 들어가봤자 마음고생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되 아직까지는 우리가 행동에 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플러스 그리고 들어가도 되는 종목들 제가 한 번씩 관점 설명해드려 볼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심플하잖아요. 계속 원웨이로 상승 곡선 그리다가
조정 나왔죠. 그리고 나서 먹구름 나왔죠. 그리고 나서 먹구름 상단 라인 돌파했죠. 이때 돌파되는 시점에서 제가 추천드렸죠. 추가적인 상승 나오잖아요. 그럼 네 말대로 왜 먹구름의 상단 라인 아직 돌파도 안 했는데 왜 얘는 추천해줬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왜 추천하게 됐는지 이때 당시에 제가 팩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왜냐? 이것도 하나의 그런 패턴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음봉으로 전환됐죠. 그러면은 매도세가 더 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매수보다 매도의 세력이 더 강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 두 번째 또 먹구름의 상단에 돌파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매도세가 더 강해져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는데 이번엔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반대로 매수세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 다음날은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돼야지 그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잖아요. 그쵸? 제가 드린 말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로버스타 어때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 이렇게 돌파하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 돌파했던 이 고점, 요 구간이 아주 중요해요. 89,100원 정도 되는데 요 구간에 돌파하려다가 지금 음봉으로 그냥 마감됐잖아요.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다시 먹구름의 영역이나 아니면은 이 세력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지만 반대로는 이 89,100원을 돌파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엄청난 급등 시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매물대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면서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했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돌파 매매를 감행해야지 실패 없이 성공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 매물대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CP 시스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죠. 얘 물론 당연히 제가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어요. 제 말대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손실 중에 계실 텐데 얘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먹구름이 나온 이후에 상방으로 탁 돌렸고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력선들을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와서 이 세력반 영역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런 구간이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턴에서 올라가주는 그런 힘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얘는 이제 정고점 이런 구간까지 이제 클리어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겠다. 하방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대는 3,370원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2,920원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언제든지 상방의 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 축소 전략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 CP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구도로 대응 전략을 따 나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SPG 같은 경우에 분명히 좋아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구간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요. 고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높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내일 바로 빵 터지지 않으면은 얘는 다시 한번 음봉의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PG를 내가 접근하려고 하면은 내일 바로 빵 터지면 따라 들어가서 단타 매매를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치다가 이렇게 밀려버린다.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도전권으로 일단 들어왔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살피시면서 결국엔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하지만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 템포 쉬었다 올라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매물대 가격이 여기 새롭게 생긴 세력선 그리고 세력 이탈선 요 가격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96,000원 그리고 83,100원 요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얘는 이제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이 로봇 테마들 아직까지는 내가 지켜봐야 될 종목과 혹은 이제 상방의 힘을 받는 그런 구간들의 종목들을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보이시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로봇 테마들 중에서 상승 준비를 마친 종목들 그 종목들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마 매매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똑같은 차트 세팅을 하는데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고점에서 물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종목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릴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올해 제가 엄청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급등 부스터라는 시가 베팅용 단타 매매법입니다. 시가 베팅 전용 단타 매매법이니만큼 하루에 최소 한 종목에서 많아봤자 3종목 정도가 검색이 돼서 여러분들은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깐깐하게 조건을 넣어서 만든 수식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제가 이 매매법을 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비밀 내에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신청 접수를 받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한정된 인원에서 제가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한 달 동안 총 27종목을 매매했고요. 승률은 24승 3패의 기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매매법은 장 시작 후에 3분 동안 코스피, 코스닥 2,500종목을 모두 필터링해서 거래대금과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걸러내서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조건들을 모두 넣어서 종목 포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단타 매매지만 최소 3%에서 많게는 15%까지 단시간에 수익 구간이 나올 정도로 수익률 캐파가 상당히 컸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확실히 검증된 이 급등 부스터 매매법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으로 무료 체험단 2기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는지, 진짜로 시가 베팅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확인하신다면 굳이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급등 부스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실히 믿게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하단에 잠시 저의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단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은 아주 쉽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지난번 무료 체험단 1기 체험단으로 실제 매매하셨던 구독자님들이 정말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저에게 이거 유료라도 가입해서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급등 부스터 체험단은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하는 것일 뿐 앞으로도 유료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오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계좌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믿져봐야 본전이니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무백스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얘의 흐름을 좀 보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가두리 양식창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 특이점이 뭐예요?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난 상승으로 가진 않아요. 또 그게 거의 1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런 애들은 왜 이렇게 안 갔을까? 결국엔 우리가 현지에 와서 보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이렇게 크게 갈 종목들은요, 옆으로 이게 세력 이탈선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옆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 이걸 바로 우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횡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졌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지쳐서 나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한 사례가 뭐예요? 광전자잖아요. 그쵸? 광전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지치도록 그냥 계속 옆으로 올라가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린 몰랐죠. 결국에 이런 큰 상승을 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거예요. 로버스타 어때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세력 이탈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잘 버텨줘요. 뭘까? 근데 결국엔 이런 큰 상승을 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큰 사이클의 종목들을 잡으려면요, 저렇게 지루하고 개미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작업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미리 잡아놓고 들어가 있으면요, 못 견뎌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다가 이런 상승 초입이 나오면 그럴 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대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제 먹구름이 지나고 나서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를 했죠. 자, 이제 슬슬 상승 초입의 구간으로 올 때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얘가 중요한 가격대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던 이 고점 라인 29,400원, 요 구간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맥점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지 라인을 본다면은 먹구름의 이 하단 라인을 돌파하려고 했던 요 고점,
요 고점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24,200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현대무백스가 차트 포지션은 상당히 좋게 만들어졌는데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만약에 여기에서 얘는 경고 종목으로 이어지려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 주의를 풀고 가려면은 한 2, 3일 정도 머물러 있다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 가려고 하는 흐름이라면은 우리한테는 이런 구간들이 조로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지금 당장 내일부터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얘가 미친 광기로 경고 종목 그냥 들어갈 셈 치고 돌파하면은 엄청난 급등 시세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이 29,400원 요 구간을 일단은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투자주의를 풀려고 하는 흐름이라면 음봉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요런 구간에서 모으시면은 결국엔 투자주의가 풀리면서 빵 치겠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먹구름의 흐름을 이제 일단락시키고 나서 다시 세력밭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얘가 지금 여기 고점을 딛고 완벽하게 이 전고점을 클리어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이제 우하향 곡선으로 이런 식의 추세 라인이 그어지는데,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번엔 여기에 상단 라인을 맞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좀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43,700원, 43,7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목표 가격 좀 잡고 가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후에라도 얘가 어느 시점에서 돌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물려서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무작정 그냥 브리핑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미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댓글에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맞춰서 현대무백스 한번 관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맞춰서 제가 관점 설명을 해드릴 거고,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종목 브리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그냥 입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요 구간까지만 해도 지금 58%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현대무백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바로 쏜다라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듣고 나서 어떤 관점인지를 잘 들으시고 나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렌시스입니다. 자, 이렌시스 또한 며칠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렌시스에 대해서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제가 강의 드릴 주제와 맞물려가지고 제가 한번 관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렌시스 관점이 꽤 괜찮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흐름 보고 나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으면 추천드린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쵸? 이렌시스 보시면요, 얘 이때 보시면은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세력 이탈선을 이탈시켰던 이 흔적은 뭐다? 세력 이탈선을 이탈시키면은 얘는 여기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이 구간들을 결국엔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지지받고 올라간다고요. 지지받고. 신기하게. 그쵸? 그렇다라는 건 개미를 털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이제 현재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미 털기가 나왔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익을 못 내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런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우린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 설명을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결국 얘는 이렇게 세력 개입 신호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들은 결국엔 개미털기였고 이렇게 상승을 보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작업들의 흐름을 한 번 정도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똑같은 패턴이 나오면 우리는 잡아야겠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력 개입 신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온 이후에 이 구간들을 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저항받잖아요. 그쵸? 올라왔다면 이 구간 계속 저항받잖아요. 아까 현대입스는 계속 저항받는 상태에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이 상한가를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땅땅땅 치고 세력 이탈선 물량 소화시키고 세력선 물량 소화시키고, 그리고 이 구간 지지받고 이제 턴을 해주는 흐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한 사이클을 보시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요 정도만큼의 상승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그쵸? 정확하게 좀 재볼게요.
여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요 정도만큼의 상승 사이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눌림의 저점에서 이렇게 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간이 딱 여기 상한가 간 자리,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요 구간까지 원래 가고 나서 이제 끝나야 되는 건데, 이제 이 구간을 지지받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받는 거 확인되면 얘는 한 사이클 더 올라가겠다라는 세력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요 정도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요 정도 사이클. 그러면은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가 되겠죠. 그쵸? 대략적으로 8,800원. 요 정도까지는 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그냥 차트 분석이라고 해서 과거 차트 갖다 대가지고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 분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분석만 잘 이해하고 잘 써먹으면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 나오기 전에 미리 선침해서 정말 저점에 잡아서 깔끔하게 고점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차트 분석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만 해도 분명히 내 머릿속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보는 해안이 달라지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손잡고 이런 어려운 시장 돌파구를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 안 끄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다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감사의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더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 편히 쉬시면서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